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재정 적절 발언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통령의 자화자찬식의 인식, 발언을 보면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 버겁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단 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주변에 친윤계들은 계속해서 사고를 쳐서 이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밤새도록 전화를 받았다. 결국 윤심파리 논란으로 번졌고요. 친윤 박성민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의 죄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총선만 염두에 두고 있어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같은 당 내에서도 저런 잘한 꼴 보기 싫다, 윤심을 앞세워서 여론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박성민 의원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친분을 과시하고자 했던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박성민 의원뿐만 아니라 친윤계 의원들의 막 나가는 행동으로 논란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저런 것도 국회의원이라니 어이가 없다, 윤심파리 하면서 득은 봤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검찰에서도 그저 기승전 민주당 타겟입니다. 참고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님 탄원서를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0초면 됩니다. 윤석열 검찰의 타깃이 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의 탄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후임에 비검사 출신이라며 장영수 교수를 검증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100분 토론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중요한 건 결국 용산과의 차별화, 당내 통합, 중도 확장 이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당에서도 대통령 비판하는 국민의 소리 정확히 전달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황교안 씨는 3개월짜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선 과감하게 특검 요구를 해라,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쌍특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도 이번 기회에 털어내서 당당한 대통령실이 되라 이런 조언까지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본회의에서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에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노력한 2024 예산 성과를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경제, 민생 위기 앞에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2조 원 증액하는 한편 불효불급하고 부실 설계된 예산 4조 2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의미를 몇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위기 경제와 민생을 위한 민생 경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 경제, 골목 상권 보호와 서민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 상품권 3천억,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일부 지원 사업 2,500억,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이자 감면 3천억 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산을 대폭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관련 예산이 반영됐고, 민간 어린이집 급식 안전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온 동네 초등 돌봄 시범사업 추진 부대 의견을 반영시키는 등 보육 예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방지, 희귀 질환자 의료비, 그리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여성폭력 대응 등 취약계층 예산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미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우선 대폭 감액된 R&D 예산을 6천억 원 순증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 등 신진 연구자들이 계속 도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넷째는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년 미래 예산이 1,400억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690억 추가 투입해서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1년 연장을 했고요. 청년 내일 채용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빈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 그다음에 청년의 1,000원의 아침밥 등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만금을 포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경험 부족이나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당의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긴박합니다. 여당이 책임 있게 잘 해야 합니다. 이제 검사 시절의 한동훈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유능함과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한 가지 덧붙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주십시오. 지난 여당 대표들의 실패, 그리고 여당의 국민으로부터의 외면의 핵심은 그저 대통령 뜻을 거스르지 않은 여당 대표, 여당이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혁신의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인데 당이 도리어 더 큰 혁신을 당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소리 해 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대통령실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지금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사실관계도 틀렸고 비대위원장은 모르겠는데 그 말씀할 당시인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법무장관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총선 기간 때 하는 것은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한동훈 법무장관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검찰은 범죄자가 있고 그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하는 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의 답변일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어떻게 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한 핵심적인 정치검찰이 사실상 검찰을 떠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공정하고 인권에 바탕한 수사를 정착하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특히 특정 인맥 중심의 인사특혜 이제 해체하고 인사 형평성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과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검사들이 검찰 조직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몫입니다. 본인의 명예, 검찰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퇴진을 통해서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